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오늘 이곳은 바로 전국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 마을 순천만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순천시와 일반 시민이 협심을 해서 20여 채의 단독 주택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자립 마을을 계획해서 2018년도 말에 완공을 했다죠. 네. 모든 주택에 지하실이 없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 그리고 환기 시스템은 독일의 볼프사의 제품이 설치되었고, 창문과 출입문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3중 유리로 적용이 되었다. 네. 그런데 건축 비용이 무려 제곱미터당 얼마요? 1,600달러?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87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그러면 네.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570만 원 정도. 그래도 저렴한데요? 그렇죠. 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패시브 하우스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더라도 나만의 공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순천만 에너지 자립 마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부동산 방송 건축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박병렬 건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건축사님 너무 오랜만이신데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참 못 뵀죠. 자,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네. 오늘 이곳,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네. 에너지 자립 마을, 네. 패시브 하우스 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 마을은 네.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전국에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간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근데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이름이 그동안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는 지열, 이러한 우리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설치한 마을을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순천에서 시도한 이 마을은 전국에서 최초로 패시브 하우스 기반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든 거고요. 네. 여기서 말한 패시브 하우스는 국제적인 그 패시브 하우스 인증 기관인 독일 PHI로부터 모두 인증을 다 획득한 그 패시브 하우스 마을입니다.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연 속 전원이 어우러진 굉장히 그 고즈넉한 그런 전원 마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전원 마을과 지금 현재 이곳의 그 차이점은 뭔가요? 예, 우리가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굉장히 여기저기 조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가보시면 건물들 모양들이 다 각양각색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건축물도 많고요. 근데 이 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씩의 재료의 특색은 있지만 큰 형태는 유사하다라는 점 혹시 느끼셨나요? 네, 많이 조금 그 건축 자재라든지 네. 이런 구조가 굉장히 네.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네, 바로 그 점이 네. 이 마을 주민들이 이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 건축물이 비싸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건축물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반 공사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어보자라는 동의하에 건축 양식을 어느 정도 보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에서부터 공사 비용을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을 고민했고요. 저희들이 네. 또 시공하시는 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팀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해서 전체 마을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럼으로써 또 평당 공사 비용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지금 전원주택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그럼 가격만 있다라는 점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럼 네. 다른 차이점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마을에 아까 패시브하우스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냉방과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이겠죠. 일반 마을에 비해서 최소한 10분의 1 정도 소비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 시공 전에, 설계 단계 전에 네. 이미 그 에너지 사용량을 네.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 시공을 했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예측하는 거죠? 독일 PHI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분석하여서 열 관료율이랄지 뭐 기밀값이랄지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건축물을 짓지 않고서도 건축물이 사용되는 총 에너지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PH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PHPP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성능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이걸 다이나믹 검증을 통해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이 네. 뭐 아까 전에도 건축사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뭐 여러 군데에 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렇죠. 패시브 하우스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은 네. 지금 대한민국 최초, 그렇죠.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이고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마을 전체가 다 패시브하우스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마을 한 집도 빠짐없이 네. 그런 경우는 최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독일의 그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단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마을 컨셉의 생태 마을을 생각을 했어요. 네네. 보통 우리가 생태 마을 하면은 나무가 막 심어져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 쉽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생태 마을은 에너지 소비량이랄지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적은 마을을 생태 마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앞으로 이제 잘 알려져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원 마을들도 이러한 마을의 어떤 탄소 제로의 그 건축물의 형태로 지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마을 단지에는 네. 몇 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금 최초에는 13가구로 시작해서 점점점 해서 지금은 20세대가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홍보관이라고 하는 건축물까지 21동이 지금 지어져 있고요. 네. 인증은 두 가지로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패시브하우스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 패시브하우스 인증은 1.5리터라고 하는 성능 달성을 한 건축물로서 6가구가 획득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에너지 하우스 3리터 정도 수준의 에너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좀 더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좀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그럴게요. 네. 지금 건축물의 전체 형태는 대체적으로 다 심플해요. 네. 그런데 보시면 두 가지의 향을 가지고 있어요. 남향을 보고 있는 집이 있고 동향을 보고 있는 집이 있죠. 네네. 예, 이 지금 마을은 이 야산을 개발해서 만든 마을이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전부 다 동향을 띠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동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집들은 남향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향을 남향으로 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더 단순할수록 에너지 성능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이 주로 1.5리터라고는 더 높은 성능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에너지 자립 마을, 네. 일단 패시브하우스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세대들의, 이 주택들에게 적용된 기술은 어떠한 기술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집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저희가 지을 때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단열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단열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게 일정한 두께로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예. 창호가 이제 있는 부분은 단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호 부분에 그 단열재와 그 단열면이 맞춰지도록 하면서 성능이 좋은 창호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집에 이제 바람이 바깥으로 자유자재로 드나들지 않도록 기밀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남쪽에 보면 여름철에는 햇빛이 창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덥죠. 너무 덥죠. 그래서 남쪽에는 그 일사부하를 막을 수 있는 블라인드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뭐 전동으로 제어하는 방식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예전부터 보면 처마 있죠, 처마. 네. 처마 자체가 하나의 지금 서양에서 블라인드와 같은 그런 일사 조절 장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 부분이 좀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블라인드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세대 내에서 그렇죠. 집 안에서 이렇게 줄을 당기거나 뭐 그런 거였는데, 맞아요. 여기 있는 가구들의 외부에 창 외부에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명확한가요? 맞아요. 그 내부에 설치됐을 때와 외부 설치될 때 차이가 뭐냐면, 외부 블라인드는 태양열을 차폐하는 게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에 설치된 커튼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태양열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열을 아예 반입을 안 시키게 그렇죠. 밖에다가 외벽에다 블라인드 기술을 적용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독일 같은 나라는 햇빛을 받는 것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위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고 여름철이 더운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블라인드나
차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요즘 사람들이 네. 집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시공을 했을 때 가격이 지금 제곱미터당 1,600달러? 네. 예, 1,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87만 원. 그러면 한 평당 네. 500. 한 60, 70 정도 됐죠. 엄청 저렴한데 네. 그게 어떻게 그게 실현이 가능한 거였을까요? 이 마을은 이게 함께 지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짓다 보니까 모두가 어떤 자재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받은 거죠. 우리 아파트가 뭐 500세대, 1000세대가 된다 그러면은 비용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제성도 누렸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집이 굉장히 화려한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들을 보면 너무 밋밋하다, 너무 집이 창고 같다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그러나 사실 마을이 이렇게 모두가 다 비슷한 형태와 비슷한 재료로 지었다라는 것은 서로 위화감도 없고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그런 쾌적함과 경제적 가치, 예, 또 이런 건축물들은 이제 나중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곰팡이나 결로나 우풍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흠이 없는 건축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이 앞으로 전원주택의 하나의 좋은 모델로서 되고 또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시면서 갖고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예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마을이 생김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네. 그런 실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 마을이 짓고 있는 과정부터 지금 짓고 난 이후로도 많은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또는 주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패시브하우스 투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해서 저희들도 이제 지역의 예비 건축주들 대상으로 그런 투어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패시브하우스 공부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유럽의 선진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학 공부하는 친구들이랄지 관련 공무원이랄지 여러 사회 단체들도 있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직접 와서 볼 수 있고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태 주거형 관광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예. 굉장히 집 짓고 살고 싶은 사람들 지금 여기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저하고 같이 제가 이분들하고 네. 한 20가구? 한 10가구 정도만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 같이 이렇게 집 지어서 이렇게 지내게요 라고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을을 일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건축물을 연립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패시브하우스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금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같이 짓는 것도 방법이고 건축물을 연립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모든 자재와 공법들을 국산화 기술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 또는 이런 마을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말 좋은 모델을 모색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간다 그러면 누구나 이러한 좋은 주거 모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10가구를 데리고 오면 네. 건축사님이 책임지고 지어주겠다. 네, 자, 네. 좋습니다. 우선은 네. 우리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네. 가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안에를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궁금해 하시니까 네. 한번 집 안으로 네.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가실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